네, 오늘은 이제 약대생이 알려주는 약대 Q&A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저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뭐 약대 같은 경우에는 궁금한 것들이 꽤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대본은 없고 그냥 찍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 제가 그냥 프리토킹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약대, 재수생, N수생 비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저한테 가끔씩 제가 인스타 계정 운영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주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기가 이제 20대 중반, 그러니까 20대 후반쯤 되는 좀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약대 들어가도 괜찮냐, 이거 왕따 당하는 거 아니냐, 뭐 애들이랑 잘 어울릴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약대, 뭐 제가 입학했을 때 당시에는 이제 거의 삼수생들이 평균 디폴트 나이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당연히 현역들도 많죠. 근데 현역들은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외 3분의 2는 이제 재수, 삼수, 사수, 오수, 육수 막 쫘라락 올라가가지고 막 이제 30대 형님도 있고 막 직장 다니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아이 낳고 막 오시는 막 누님분들도 있고 뭐 아무튼 되게 나이 연령대가 높아요. 그래가지고 어울리는 거에 있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뭐 다들 잘 어울려. 생각보다 나이대가 굉장히 높고 막 놀려면 다 잘 어울려 놉니다. 뭐 다 사람이잖아 사실. 뭐 그래가지고 그 지점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약대 들어가면은 뭐 하냐? 약대 들어가서 뭐 배우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약대 들어가서는 일단은 그거를 좀 많이 배워요. 그냥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되게 중점적으로 많이 배우고 이제 학년이 차면 찰수록 이제 진짜 약 같은 거를 많이 배우거든요. 뭐 약동학, 양약 그런 것들도 많이 배우고 동물의약품 아니면 생약학 이런 것처럼 이제 완전히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서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약과 질병 관련된 것들은 모두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약사라는 직업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공인하는 약에 대한 전문가, 약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직군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 약대 가면은 진짜 배울 것도 굉장히 많고 화학이랑 생명과학 공부 못하시면은 조금 힘들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암기도 되게 많고 뭐 사실 암기가 거의 대부분이고 오히려 이제 막 수학 같은 수리적인 능력이나 뭐 원리를 이해하고 뭔가 이과적인 사고력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는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뭐 약대 가면 연애를 많이 하냐? 약대 가면 잘생긴 오빠, 이쁜 누나, 이쁜 언니, 잘생긴 형 많냐 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뭐 그냥 뭐 다들 그냥 뭐,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저 정도가 이제 좀 평균치 되는 느낌? 뭐, 그냥 다들 그냥 사람같이 생겼어요. 막, 물론 당연히 이제, 와, 존잘이다. 와, 진짜 모델이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와, 얘가 어떻게 약대 받지? 얘 개 잘생겼는데? 얘 모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애들도 있어요. 있어. 근데 진짜 한 학번당 뭐, 약대 하면은 보통 이제 소규모 약대 같은 경우에는 30명, 4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한두 명은 진짜 약간, 오, 말이 안 나온다. 어떻게 얘는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다 가졌네? 약간 그런 애들도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뭐 저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해요, 그냥. 네,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뭐가 있을까? 약대 가고 싶은데 성적 뭐 어느 정도 나와야 될까요? 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자면은, 지금은 이제 원래는 9등급제였다가 지금은 5등급제로 바뀌었잖아요. 제가 진짜 대본 없이 하는 거라 뭐 여러분들한테 말하는데 조금은 정보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보통 9등급제에서 이제 약대를 지망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1.3이 이제 교과에서 마지노선으로 갈리는 컷이고 1.3에서 뭐 이제 학종까지 생각하면 1.5 그리고 뭐 1.6, 1.7까지 갈 수 있는데 사실 1.5 내외에서 이제 뭐 학종 교과 컷이 막 갈린다. 9등급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5등급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달라. 5등급제에서는 애초에 올 1등급이 1.5랑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건 다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무튼, 그래가지고, 애초에 연고대를 갈 수 있는 5등급제 교과 컷이 거의 1.1 초반에서 컷이 나는데, 지금 약대는 연고대 일반 공대보다는 높거든요. 거의 서울대 낮은 공대랑 거의 입결이 비등비등하고, 수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좀 대학마다 차별이 많이 달라가지고, 뭐 이렇다라고 완전히 확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조금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일반화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전교생이 300명인 학교라면은 그래도 전교 3등 안에는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그 지점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지방대 약대고 일반 서울권 약대고 그거에 따라서 입결이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뭐 지방권 약대도 사실 힘들어요. 웬만한 연권대보다 입결이 높은 수준에 포진되어 있는 수준이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약대 진학 자체만을 두고 봤을 때, 뭐 중앙대 약대, 성대 약대, 그 정도 하시려면 진짜 전교 1, 2등 안에, 전교 1, 2등 안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 애초에 전교 1, 2등 안에 들어와도 약대가 힘듭니다. 일반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네, 그렇습니다. 수능 기준으로는 아마, 그래도 5, 1등급인데, 9등급제 기준에서 5, 1등급인데, 2 하나 껴있고, 수학이 좀 높은 일 나오고, 그냥 뭐, 진짜 정시로 연고대 입결이랑 뭐 비슷하고, 조금 높다.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시대가 달라지면서 뭐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 근데 지금은 그렇다고 작년이나 재작년까지 그랬으니까. 뭐 3년 전까지도 그랬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약대. 아까 뭐 지방대 약대 같은 경우에 얘기를 했으니까 마저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약대 간의 대학 서열 순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시중에 뭐 인터넷 검색하면 좀 나오긴 하더라고. 근데 약대생들 간에는 사실 그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애초에 약대가 서울 중성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중앙대, 그리고 성균관대 이렇게 세 개는 그냥 진짜 우리나라에서 약간 먹어주는 약대다 이렇게 좀 많이 취급을 하고 약간 좀 차별 대우를 받긴 하거든요. 차별 대우라고 해봤자 뭐 사실 그냥 인식적으로 차별이 좀 돼 있다 그 정도지만 아무튼 서울 중성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사실 그냥 그냥 취향 따라서 가는 느낌? 자기 집 가까운 데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인프라 좋고 집 가깝고 그런 것들 위주로.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중간에 뭐 영상이 잠깐 끊겨가지고 다시 진행할 거고요. 네, 그래가지고 아까 하던 말씀 마저 드리자면은 일단은 약대 같은 경우에는 서열이라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중성 그 대학 외에도 이제 뭐 지방대학, 지방에도 약대들은 많이 있고 그 서울권에도 이제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대 라인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서울중성 그 외에 이제 뭐 경희대, 유화여대 그런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분들 선호도가 아무래도 인서울 상위 대학이니까 높아서 좀 더 입결이 높긴 해요. 높기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원자 풀도 더 경쟁이 치열하긴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지방 약대가 막 인서울 약대보다 막 인프라적인 게 너무 떨어지고 막 이직 자체가 떨어진다. 막 입결이 완전히 나와버린다. 약간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뭐 다 같은 약대입니다. 사실 의대면은 모르겠어. 메이저 의대는 좀 메이저 의대냐 아니면 그냥 일반 의대냐에 따라서 이게 좀 아웃풋 차이가 좀 심하잖아요. 근데 약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약국에다가 뭐 어디 약대 나왔는지 막 그런 거 걸어놓고 사람들이 막 그거 보는 그런 느낌도 아닐 뿐더러 사실 막 대학 간판 때문에 막 지방대 약대를 나와가지고 뭔가 차별을 받는다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그냥 지방대 약대도 다 똑같은 약대고 그냥 약사 자격증만 나오면 그만이다. 약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거의 대부분의 인식이 그렇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들 그래요. 약대생들. 물론 이제 설중성이나 인서울 약대 나오면은 더 기분은 좋겠지. 대학 과정도 좋은 거 있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문제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약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뭐 재밌냐? 재밌는 거 많이 하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약대 들어오면은 재밌어요. 재밌고 뭐 이제 1년 중에 약대는 행사가 되게 많거든요. 뭐 전약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KNEPS라고 이제 약대생들 모아놓는 단체 혹은 약대협이라고 있는데 뭐 그런 것들 들어가시면 이제 전국에 있는 약대생들이랑 다 같이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뭐 체육대회 같은 것도 하고 뭐 동아리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갈 수 있고 진짜 온갖 것들이 다 많이 있고 야 약대생들끼리 끈끈이 뭉치자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강해요. 애초에 전국에 약대생들이 얼마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뭐 전국 단위로만 봐도 그렇고 그냥 한 학교 단위로만 봤을 때도 한 학교당 약대생들이 뭐 평범한 학교 그러니까 좀 대규모의 학교에서는 뭐 한 학년에 막 100명, 200명, 300명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안 그런 학교들은 진짜 소규모 학과로 그냥 한 30명? 40명? 이 정도 약대생들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30명, 40명 정도 있으면은 아무래도 약대생들끼리 되게 끈끈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1년에 6년을 하는데 3, 40명에서 매일매일 같은 수업을 듣고 그것도 심지어 고등학교랑 똑같은 스케줄로 그냥 수업을 해요. 그러면은 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야. 같은 반을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계속 본다. 근데 약대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이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도 애들끼리 술 마실 때도 약대생들끼리 먹을 거고 또 뭐 할 때마다 그냥 다 애들끼리 끈끈이 뭉치자 막 놀자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게
재미는 있지. 이미 다 아는 친구들 있고 너무 재밌어. 대학 들어가면은 이제 동네 친구들도 가끔 만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는 막 동네 친구들만큼 얘네 대학 친구들도 엄청 편하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 생활 자체에 적응을 하면은 아무래도 계속 오래 보는 친구들이니까 되게 재밌게 느껴질 수 있고 뭐 그냥 배우는 것들도 학교처럼 배우고 뭐 재밌을 겁니다. 술도 많이 마셔요. 근데 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6년 동안 보잖아요. 이제 6년 동안 보다 보니까, 매일매일 보면은 지겨워. 조금 지겹고, 이제 좀 그만 볼 때도 됐다. 이제 애들끼리 거리를 좀 두고 싶은데, 좀 너무 마주치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내 얘기는 아니야. 내 얘기는 아니고 그냥 뭐 그럴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너무 자주 보고 자주 끈끈이 뭉쳐 다니다 보니까 이게 학과 선배들이나 후배들이랑도 계속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애초에 내 후배가 누군가의 동기고 누군가의 룸메이트고 누군가의 직속 선배고 뭐 누군가는 또 뻔 모임, 막 지도 제자 모임, 막 이런 모임들도 엄청 많은데 또 그 모임에서 막 이렇게 막 엮여. 그러니까 약대는 사회가 개 좁은데 그 개 좁은 사회에다가 약대생들이 우르르 몰려 있으니까 그냥 한 달이 건너면 다 누가 누군지 알고 약간 그럴 수 있는 구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를 수소문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을걸요? 네, 진짜 그렇습니다. 애초에 약대가 그렇게 좁아. 그러다 보니까 애들끼리 뭐 계속 봐서 지겨운 것도 지겨운 건데 한 번 CC 같은 거나 그러니까 대학 내에서 사귀고 과 내에서 아니면 약대 내에서 사귄다? 그럼 사실 개사고죠. 잘 사귀고 막 결혼까지 하면 좋아. 근데 결혼까지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고 사귀다가 나쁘게 헤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랑 싸울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조금 관계에 있어서 좀 피곤해지지 않을까 그런 점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리고 막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들이나 이제 후배들한테 사귀는 것도 막 계속 주워 듣게 되거든요. 어쩔 수 없어. 약대생이라면은 다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단 말이야. 사생활이 없어. 애초에 그냥 누가 누구랑 사귀는지 학교 생활 좀만 하면 다 알 수 있어. 학교가 너무 작다 보니까 과 자체가. 그러면은 막 이제 재밌는 것도 들어요. 막 예전 막 6학년 선배 그리고 막 이제 졸업하신 선배들 중에 누가 결혼을 했는데 막 10학번, 11학번, 막 15학번 막 이런 선배들이 막 결혼했다가 막 이혼을 했다. 막 10년 사귀었는데 헤어졌다. 이런 충격적인 썰도 많이 듣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회가 개좁아가지고 뭐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약대 얼마나 빡센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 약대 공부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요. 이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거든요. 일단 약대에 들어갔으면은 공부를 얼마나 할 건지를 자기 스스로 좀 정해놓는 게 편하긴 해요. 내가 이제 완전히 신약 개발이나 이제 완전히 연구 쪽으로 빠질 거야. 그럼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하셔야겠지. 그럼 학점 관리를 열심히 한다. 첫 번째가 있고 나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그냥 적당히 약사 자격증만 따고 싶어. 약사 자격증 딴 다음에 약국을 차리든 아니면 내 할 일을 할래. 그러면은 그냥 뭐 적당히 학점 관리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왜 나눴냐면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공부량이 많이 달라져요. 첫 번째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그냥 매일매일이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일단 약대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20학점은 아득히 넘어가고 20학점에서 뭐 24학점 정도 매년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전공 과목이거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그래가지고 뭐 사실 막 그렇게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암기량이 워낙 많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진짜 열심히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냥 애들 고등학교 때처럼 내신 공부하는 애들은 진짜 대학교 와서도 계속 내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근데 대학교는 또 상대평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똑같이 걔네랑 성적을 다 가져가려면은 걔네만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고등학교 때랑 다를 바가 없지. 그냥 매일매일 공부하고 학교 매일매일 나가고 매일 9시부터 5시까지 학교에 있는 다음에 끝나면 그냥 공부하고 시험 기간 때는 밤새고 그냥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6년 동안. 그래가지고 연구하고 싶고 막 그런 느낌으로 학점을 따 그러면은 막 진짜 그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과장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래요. 근데 2번 그냥 뭐 나는 학점 관심 없습니다. 그냥 뭐 약사 자격증만 따면 돼요 하면은 뭐 저학년 때는 사실 그냥 하루 전에 이틀 전에 뭐 공부하셔도 뭐 충분하고 졸업만 할 수 있으면 되잖아요. 유급만 안 당하면 되는 거고 유급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F가 뜨면은 약대는 그냥 1년에 밀어버리고 다시 또 그 학년 다시 수강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되는 거는 이제 학점이 2.0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사실 상관이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이상만큼만 공부하면 되는데 그게 내가 봤을 때는 시험 전 일주일부터 그냥 뭐 조금조금 공부하면 뭐 저학년 때는 충분히 통하는 것 같고 이제 뭐 3학년, 4학년 이제 올라가시면은 그래도 한 2주 전부터는 그냥 고등학교 시험 기간처럼 준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평상시 수업을 어느 정도 들으면서. 근데 뭐 그것도 사실 고등학교랑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고학년으로 갈수록 공부량이 많아지는 구조고 힘듭니다. 어려워요. 아, 공부하기 싫다. 저는 그래가지고 일이랑 이 공부를 병행하잖아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 과제도 되게 많고. 뭔 놈의 과제를 그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뭐, 약대 들어와가지고, 이제 뭐, AI, 뭐, 그런 것들, 뭐, 약사, 미래 직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리자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이씨 컨설팅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애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약사가 미래에도 유망한 직업인지 모르겠다. 약대를 지금 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요즘 또 보면은 막 삼전 하이닉스 보면 막 성과급 몇 억씩 받는데 뭐하러 약대 가냐. 그냥 대기업 가가지고 그냥 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일단 지금 약사들의 그 돈 버는 구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근데 이거는 완전 정확하진 않아. 어쨌든 나도 학부생이고, 나도 완전히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그냥 컨설턴트일 뿐이야. 입시에 대해서 전문가지. 요거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야. 그래도 그냥 소신껏 말씀해 드리자면은, 일단 약대에 들어가가지고 약사가 되면은 보통 세 가지 진로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병원 약사, 두 번째는 약국 약사, 세 번째는 이제 완전히 제약이나 뭐 연구 쪽으로 빠지는 그냥 뭐 그런 약사들 이렇게 있고 그 외에도 사실 길은 되게 많아요. 뭐 변호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약사 변호사를 하는 길도 있고 변리사를 같이 따가지고 기업 쪽에서 이제 약학 특허 같은 거를 담당해주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이제 뭐 공직으로 빠져가지고 국과서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식약처 그런 곳에서도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약사가 갈 수 있는 것들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선배들이나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결국에 가장 약대에 나와가지고 약사로서 돈을 많이 벌고 그 안정적으로 그냥 돈 버는 그거는 그냥 약국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약국 약사가 이제 뭐 그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제 그 구인 공고 그런 거 보시면은 이제 페이 약사 얼마, 페이 약사 얼마, 개국 약사 얼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이거는 내가 자세히 말하기는 조금 그런 것 같아. 그냥 뭐 화면으로 띄우든가 해볼게요. 근데 뭐 페이 약사가 뭐 월 세후로 막 그냥 550에서 650 정도 번다. 막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서울 거는 뭐 좀 더 다를 수도 있어. 뭐 450에서 550 지방으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지는 구조고 그러다가 페이 약사를 일하다가 이제 개국을 하면은 그때부터 갑자기 수익이 뻥 튀기 되는 약간 그런 구조고 대부분의 이제 남자 동기들은 약대화가 나와가지고 돈을 좀 제대로 벌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냥 다들 약국 쪽으로 창업을 하고 그냥 약국을 빨리 차리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제 여자 동기들은 이제 약학이라는 직능을 더 살려가지고 이제 병원 약사가 되거나 아니면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대기업 그냥 제약회사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그냥 회사원처럼 살고 싶어 하는 학생들도 있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사실 전문직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막 의대 나오면은 이제 페이 닥터만 해도 월 2천만 원 벌고 월 3천만 원 벌고 뭐 한의사 치과 의사 하면은 막 개국하면 2천, 3천, 4천, 5천 막 세후로 받아가고 약간 그런 거 생각하면서 전문직 오잖아요. 근데 그걸 비교했을 때 약대가 확실히 짜다는 느낌이 들긴 해요. 물론 나는 진짜 서민이어가지고 사실 그냥 450, 550도 나한테는 되게 크게 느껴져. 그렇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세간에서 인식하는 그 약대 그 네임밸류랑 그리고 그 어쨌든 약대를 들어갈 수 있었던 학생들이면은 사실 공부를 조금만 더 잘하면은 뭐 그래도 다른 메디컬 학과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성적이란 말이에요. 물론 의대랑 약대랑 조금 갭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약대 반수해가지고 의대 가는 사람들도 수두룩하게 많고 진짜 많습니다. 애초에 서울대랑 카이스트 나왔는데 반수해가지고 약대 오고 있는 마당에 서울대랑 카이스트 나온 사람들이 반수해가지고 의대 간 다음에는 뭐 그냥 그렇구나 하고 다 느껴지잖아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약대도 반수하고 하면은 의대 치대 많이 갑니다. 아니 뭐 약대가 막 의대 치대보다 난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아. 물론 근데 이제 직업이라는 거에서 버는 돈 자체만으로 했을 때는 솔직히 떨어지는 건 맞아요. 금액이 조금 작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진짜 현실적으로는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약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자가 그냥 군대 갔다 왔다고 쳤을 때 남자가 약대를 졸업하면 28살부터 바로 페이 약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의대나 이제 다른 곳에 가면은
20군데까지 갔다 왔다 쳐도 그 뒤에 이제 또 전문 과정을 또 거쳐야 되잖아요. 사실 근데 그 과정이 또 길고 되게 오래되고 엄청 힘든 과정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거기만큼의 차이 나는 그 갭이랑 그 갭을 약대에서는 겪지 않는다. 그걸 겪지 않고 그냥 바로 페이 약사로 투입이 될 수 있다. 그거는 되게 엄청난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사실 페이 약사로서 세후 얼마씩 아까 말했던 그 세후 얼마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만 모아도 사실 몇 년이 쌓이면은 그 금액이 되게 큰 금액이 되거든요. 근데 그 큰 금액으로 사실 약국을 차려버리면은 또 그만큼 갑자기 수익이 뻥 튀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들은 되게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 이거는 근데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 되게 현실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것들.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즐겨보는 약사님 채널 중에 일공약사님이라고 있어요. 일공약사님이 이제 내가 말하는 것들을 되게 현실적으로 잘 다뤄주시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뭐 유튜브에 링크를 달 수 있으면 다 알아볼게요. 근데 아무튼 약대를 꿈꾸는 학생들이라면은 그분 거 한번 현실적으로 봐봐. 그분이 나보다는 훨씬 전문가고 금액이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훨씬 그거 하니까. 아무튼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약사는 뭐 페이 약사의 페이나 뭐 그런 것들이 당연히 큰 액수지. 큰 액수고 약사가 하는 일이나 뭐 그런 거를 비교해보고 그런 거 했을 때 전문직으로서 되게 좋은 직업이고 큰 금액을 받긴 하지만 다른 전문직 대학, 다른 전문직 군들에 비해서는 페이 약사로서 받아가는 금액들은 조금 작습니다. 이거는 팩트야. 이거는 팩트고 어쩔 수 없는 거지. 그게 싫으면은 의대를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그거는 아무튼 지금의 현실적인 상황인 거고요. 저는 근데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딱 이제 AI가 세계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근데 세계가 되게 많이 바뀌고 있는 와중 속에서 막 이제 약사나 의사들 다 어차피 AI로 대체된다. 전문직들 다 AI로 대체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저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는 살짝 조금 비관적이긴 해요. 약사의 직능 자체는 AI로 대체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는 약국에서 막 약사님들이 이제 여러분들 상담하잖아요. 복약지도 하고 이제 막 대화하면서 이거 식후 몇 번 드시고 문제 상황 발생하시면 병원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말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복약지도 해주시는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는 와닿지도 않고 약사가 뭔가 조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처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약사의 직능이 되게 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게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그렇게 느껴왔고 약대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로 대체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면은 AI로 대체된다. 약사 직능 이거 대체된다. 이 말은 사실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그냥 의학 분업 당시 때부터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기사들을 찾아보면은. 그래서 대체될 거였으면 사실 이미 자동 조제기가 약자판기 나오면은 대체된다 했는데 이미 약사님들 자동 조제기 그냥 약국 안에서 쓰고 계시거든요. 이미 그거 나왔을 때 진작에 그냥 대체가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럼에도 대체되지 않았다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약사회라는 일단 어떤 그 집단 자체가 하나가 존재하고 있고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해주는 그 다음으로는 어쨌든 약을 관리하는 거는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준 약사들의 권한이고 약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걸 책임져서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AI는 책임을 져줄 수가 없잖아. 어쨌든 책임 관할이 있어야 되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거를 약사가 담당하게 될 거고 AI가 나중에 뭐 이제 뭐 약국에 키오스크 들어오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고 한들 그래도 어쨌든 약사가 계속 그거를 관리하는 역할이 되지 그 약사들의 그 일이 좀 편해지고 그런 거겠지 약사가 아예 대체되고 그러진 않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이야. 아 그렇잖아. 편의점에 키오스크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편의점 사장님이 망합니까? 그냥 편의점 사장님이 일 안 하지. 근데 약국도 사실 마찬가지잖아. 약국은 약사만 차릴 수 있는데 약국에 키오스크나 약접바퀴 들어간다고 해서 뭐 거기서 일하는 약사가 망해? 그냥 약사는 그냥 일을 안 하고 그냥 딴 거 하고 있겠지. 약간 그런 느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것도 잘 모르겠어. 나는 아직 학부생이니까. 근데 그거와는 별개로 AI가 부음되고 막 뭔가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더 세부적으로 깊게 들어가고 있는 추세여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그냥 약사가 약을 그냥 주고 그냥 상담해주고 약 나눠주고 끝이 나고 그런 구조가 아니라 더 그냥 복약 지도가 더 상세해지고 완전히 환자별 데이터들을 더 상세하게 받은 다음에 좀 더 뭐 예방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뭐 더 깊게 DNA 하나하나 막 분석해가지고 아니면은 막 노인이면은 노인별 쓰는 약물도 되게 많잖아요. 그 약물 데이터 같은 것들도 좀 더 광활하게 해가지고 막 디지털 치료제니 아니면은 뭐 또 뭐가 있을까?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되게 상세하게 관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걸 의식해가지고 난 약사회가 막 전문 약사 제도도 만들고 막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위해서 막 이렇게 약사의 직능을 점점 넓히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나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진짜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약사 자체가 그냥 막 약국 사장님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좀 더 가벼운 작업들은 이제 AI나 그런 것들에 맡겨버리고 좀 더 약사로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전문적인 직능을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점점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거는 진짜 별개의 이야기인데 그냥 제 생각으로는 제가 약대에 들어갔던 가장 큰 그거는 사실 그거였거든요. 나는 커서 막 약사가 되고 싶다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면은 AI나 코딩 그런 지식들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그만큼 헬스, 그러니까 뭐 몸, 신체, 질병 그런 거에 대한 지식도 굉장히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약대나 의대에 들어가면은 이제 어쨌든 그런 지식들을 얻을 수 있잖아. 그래가지고 꼭 약사가 아니더라도 그 약대에 들어와서 그 약사라는 타이틀도 얻고 그런 지식들도 얻어가지고 그 지식들을 활용해가지고 뭔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었어. 나는 대표적으로 그게 변리사나 변호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변호사 중에 이제 의료사고만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변호사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변리사 중에도 그냥 완전히 의학 특허 같은 것만 전문적으로 담당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 이미 실제로도 많아, 그런 분들이. 근데 그런 분들은 보통 의대나 약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일반 대학 나왔는데 의료사고만 담당하기는 쉽지가 않잖아. 의료 쪽이 얼마나 복잡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복잡한 상호작용이나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문과대학 나와가지고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약대나 그런 전문 대학에 나와가지고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얻고 완전히 다른 쪽으로 빠지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앞으로 약대에서는 이제 이런 흐름들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요? 완전히 그냥 예전처럼 약국 차리고 그냥 나 약사 할 거야. 아니면 나 병원 약사 할 거예요. 이런 느낌보다는 AI랑 헬스케어 막 그런 상황들이 더 발전하면서 약사로서의 직능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약사로서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활용해가지고 더 다양한 사업군으로 확장해서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뭐 약대 나는 뭐 그렇게 막 약대가 막 망할까? 라는 생각이긴 해. 아니, 애초에 뭐 약대가 망한다 하면은 약사가 망하는 건데 뭐 망할 수도 있죠 당연히. 근데 약사가 망한다고 해서 약사 망하면 어떡해. 그러면 나도 지금 망했잖아. 나도 지금 망했는데 망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다른 거 열심히 제대로 해가지고 뭐 개인의 능력으로 알아서 잘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약대에 대해서 그냥 관심이 있으시면 그냥 약대 오신다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면 되고 약대를 선택해서 들어오셨으면은 그냥 그 지식 살려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자기 그냥 생활에 맞게끔 하면 돼요. 진짜 다양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약대 나왔다고 약사만 하나? 그리고 뭐 AI 되면 뭐 약사가 대체됐나? 난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어. 아니 진짜 모르겠어요. 막 이거에 대해서 아까 뭐 의견을 말하긴 했지만 의견에 확신이 있는 건 아니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아무튼 뭐 그러면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제 뭐 길게 말했으니까 목도 아프다. 사실 감기거든요. 힘들다. 끝낼게요.